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호흡계통에 이어서 호흡계통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호흡을 우리가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호흡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호흡의 기능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폐 용적과 폐 용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호흡계통의 생리, 숨 쉬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기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숨 쉬어가지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시키는 게 이 호흡계통이 하는 일이겠죠. 그죠? 교과서적으로는 속호흡이라고 하는 각 조직의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속호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허파과리, 알베올라와 그리고 이 헛박과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바깥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쯤에 이런 거 실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페트병 중간에 잘라서 위에 고무차를 붙이고 빨대 하나 꽂고 여기 풍선 하나 작은 풍선 달고 밑에도 풍선 잘라가지고 단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내부의 압력이 변화를 하면서 안에 든 작은 풍선이 뽁 이렇게 부풀어나는 실험 해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허파과리의 운동 기전인 거죠. 이 허파과리는 근육 조직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점막 상피였잖아요. 자기 자체로 어떤 운동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이 늑간근이 수축을 하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내부에 있는 갈비뼈 안에 이 소라식 캐비티가 훅 넓어지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죠.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벌려진 만큼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늑간근들이 다시 이완을 하고 그리고 횡격막은 위로 폐 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복근 없지만 있는 이 복근들이 수축을 하면서 또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이러면서 공간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허파과리의 운동 기전입니다. 좀 수동적으로 운동을 하죠, 허파과리는. 자, 그래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요, 이제 흡기와 호흡기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흡기, 같은 말 들숨이고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흡기예요, 여러분. 흡기, 숨을 들이마시는 거. 갈비 사이 근육이나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가로막, 요것들이 작용을 해서 가슴 안이 확대가 되고 결국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 압이 낮아지게 되면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흡기,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여기서 활용되는 1차적인 흡기 근육이 바깥갈비 사이근이라고 하는 external intercostal muscle 그리고 횡격막, 다이아프렘 이 두 개가 1차 흡기 근육입니다. 그 외에 안갈비사이근, 목비근, 목갈비근, 뭐 작은 가슴근, 복직근 이런 것들은 부속 흡기 근육으로 이제 호흡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여러분들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식 안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좀 숨을 열심히 쉬어야 돼. 막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쉴 때 이제 그럴 때는 부속 흡기 근육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평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쉴 때는 1차 흡기 근육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숨은 호기죠. 흡기 했으니까 호기도 해야겠죠? 호기는 영어로 expiration이고요. 호흡근이 이완돼서 가슴이 좁아지고 가슴 안에 음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허파가 그 탄성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기가 호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이제 이 호흡기 계통의 약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파 용적과 허파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폐활량과 그리고 폐 기능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사람이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숨을 잘 못 쉰다. 근데 그게 호흡기계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폐 기능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찍고 그리고 근육에 뭔가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나 해서 근전도 뭐 신경전도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폐도 동일하게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폐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풀모나리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약자로는 PFT라고 부르죠. 뭐 PFT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PFT 폐 기능 검사이고요. 이 폐 기능 검사에서 보는 게 이 사람이 안정시에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 얼마나 쉬지? 최대한 들이마시는 거 얼마나 쉴 수 있지? 최대한
최대한 내뱉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지?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쪼개서 각각의 수치들을 나눠서 본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할 1회 호흡 용적, TV, 들숨 예비 용적, IRV 이런 것들인 거예요. 단어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문제 잘 나오는데 이 이제 약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폐활량은 뭐뭐의 조합인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 차근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1회 호흡 용적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숨 쉬는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1회 호흡 용적이라고 합니다. 타이달 볼륨이고요. 약자로는 TV라고 부르는 거죠. 안정 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1회 호흡에 의해서 팽창 또는 수축되는 허파 용적으로 정상 성인은 한 400에서 500ml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입이랑 기도 같은데 고여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숨 쉬는데 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회 호흡 용적은 400에서 500인데 실제로 내가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이루는 거는 한 35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 자연스럽게 쉬고 계신데 좀 더 들여 마셔보실래요? 더 들여 마셔볼까요? 더 들여 마셔보실까요? 이렇게 더 들여 마실 수 있잖아요. 최대한 안정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더 들여 마시세요. 더 해서 최대로 들여 마실 수 있는 공기 양이 들숨 예비용적 IRV입니다. 아까 우리가 흡기가 인스피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이라고 해서 IRV라고 하고요. 더 들여 마시면 한 1리터 이상 더 들여 마실 수 있는 거예요. 1500에서 25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 자연스럽게 후 내뱉는데 더 내뱉어 보실래요? 더 끝까지 내뱉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날숨 예비 용적이에요. 후 하는 흡기가 익스피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익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 이어서 ERV라고 해요. 안정시 숨을 내쉰 다음에 힘을 줘서 최대한 짜내는 게 날숨 예비 용적인 거죠.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볼게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쉬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더 들이마시세요. 더 해가지고 더 마신 거 이만큼이 들숨 예비 용적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숨을 내뱉었죠? 내뱉었는데 여러분 더 내뱉으세요. 더 해서 진짜 최대한 짜내서 뱉는 거 이까지가 날숨 예비 용적이에요. ERV. 요게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TV 너무 알겠죠? IRV도 너무 아시겠죠? ERV 너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아무리 내뱉었다고 해도 여러분 폐 속에는 공기가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젖은 빨래를 짤 때 내가 아무리 빨래를 털고 짜고 잘 짜도 결국 그 수건은 약간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뱉어도 이 안에 공기가 약간 남아있어요. 그게 잔기량이에요. RV. 숨을 최대로 내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파 속에 남아있는 공기량으로 1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잔기량이 많아지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허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파 용량이라고 해서 용량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capacity죠. 그죠? 스펠링 안 썼으니까 스펠링을 쓰고 가겠습니다. 자, 폐활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허파의 활동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호흡 용적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쉬는 거. 그게 여러분 평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모습, 나의 기본값. 근데 여러분들 뭐 소개팅 나가거나 중요한 자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꾸미고 나가잖아요. 그 최대한 꾸미고 난 게 내가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거, 그리고 최대한 내뱉은 거를 앞뒤로 이렇게 탁탁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호흡 용적, TV 더하기 최대한 내뱉은 거, 익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 그리고 들숨 예비 용적, 인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 요거 3개 합한 게 뭐다? 여러분이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아름다움 능력, 폐활량, 바이탈 캐패시티 VC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탈 사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활력 징후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체 신호들이잖아요. 체온이라든지 호흡, 맥박, 혈압 이런 것들, 그것처럼 바이탈, 이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apacity, 폐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뭐뭐의 세트다. 한 번에 평소에 쉬는 거 TV, 그리고 최대한 마신 거 IRV, 최대한 들이내쉰 거 ERV. 여러분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VC이고요. 그리고 들숨 용량 IC는요. 여기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는데요. 여러분이 들이마실 수 있는 양이에요. 들이마실 수 있는 양은 당연히 내가 평소에 들이마시는 거 더하기 힘줘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inspiratory capacity라고 해서 TV랑 IRV가 합쳐진 값이고요. 그리고 기능 장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1회 호흡에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내셨을 때 허파에 여러분이 남겨놓는 공기량이에요.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라고 해서 그냥 나 자연스럽게 내셨으니까 당연히 힘줘서 내뱉는 거랑 내가 아무리 내뱉고 싶어도 못 내뱉는 거랑 그 두 개 남아있겠죠. 그래서 날숨 예비 용적, expiratory reserve volume, 그리고 아무리 내뱉고 싶어도 못 내뱉었던 잔기량, 요거 두 개 합친 게 바로 기능 장기 용량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모든 거 다 합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능력 더하기 내가 아무리 내뱉어도 못 내뱉는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폐 용량, 모든 것 total lung capacity가 온 허파 용량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그 폐기능 검사라고 하는 pulmonary function test인 거죠. 우리가 폐 능력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폐 활량이고요. 허파의 활동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죠. 당연히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운동 많이 하고 하면은 이런 들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 이런 것들이 커지겠죠.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 폐활량이 좋을 거고요. 폐활량은 폐의 사이즈랑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남성이 폐활량이 좀 더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1000ml 정도 폐활량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허파 용량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감소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거나 한 경우에 이 토탈 렁 캐패시티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혹은 잔기량이나 기능적 잔기량 같은 게 좀 약간 증가를 하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폐활량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 이 단어들과 그리고 단어 약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각각이 가진 의미들 요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너무 헷갈리고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폐활량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게 이렇게 있고요. 가끔 이제 보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폐활량은 뭐뭐뭐의 볼륨을 합친 값이다? 해서 보기 1, 2, 3, 4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C는 TV 더하기 ERV 더하기 IRV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포기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의 조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호흡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의 자동 조절 기준은 우리 머리에 뇌에 있는 연수에서 호흡 중추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연수에서는 도잘 레스피레이터리 그룹이라고 하는 DRG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벤탈 레스피레이터리 그룹이라고 하는 VRG 그룹이 있어요. 보통은 이 DRG 그룹, 도잘 레스피레이터리 그룹이라고 하는 등호흡근, 우리 1차 호흡근, 아까 바깥 사이 갈비근, 그리고 횡격막, 이거 두 가지 얘기했었죠. 이거 두 가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VR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숨을 좀 더 많이 쉬어야 될 때 흡기나 호기에서 산소 요구량이 많아졌을 때 부속 호흡근까지 같이 이용해가지고 숨을 더 활발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호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템포가 딱딱딱 맞게 정해지면은 우리 다리뇌, 뇌교라고 하는 곳에서 연수에서 맞춰놓은 이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 중추의 가장 1번은 뭐다? 연수다. 근데 이 연수랑 같이 호흡 작용을 조절해 주는 것들, 호흡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뭐다? 다리뇌, 뇌교다라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호흡계통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께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